안녕하세요. 오늘 나의 반려책을 소개하게 된 차윤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책 중에 하나인 장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나의 반려책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의 욕망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사거나 선택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믿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오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사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소비와 선택이 보드리아르의 생각과 같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나의 욕망, 나의 선택이라고만 믿었던 것들에 대한 작가의 지적은 이에 대한 재사유를 촉구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나의 반려책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는 1970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1부 사물의 형식적 의뢰, 2부 소비의 이론, 3부 대중매체 섹스 그리고 여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일부 사물의 형식적 의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은 첫째, 소비의 개념이 사용가치에서 기호가치로 전환되었다는 것. 둘째, 소비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구조에 의해 조직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부의 제목인 사물의 형식적 의뢰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를 하나의 의뢰로 보는 작가의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의뢰라는 것은 특정한 상징 질서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1절 소비의 기적적인 현황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빵을 사고 옷을 사나요? 보통은 아마 배가 고파서 빵을 사고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살 겁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를 우리는 소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의 사용 가치를 통해서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드리아르가 일부에서 가장 먼저 제기한 질문이 바로 우리는 왜 소비하는가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소비를 개인의 욕구 충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기호를 배치하는 행위다. 이 말은 우리가 물건 자체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그 물건이 지닌 기호적 가치, 다시 말해 그것이 가진 의미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롤렉스 시계를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계를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롤렉스 시계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외에도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의미, 즉 그것이 사회에서 가지는 기호적 가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것은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을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의 소비 역시 물건을 담아 다니는 가방으로의 기능이 아니라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기호 가치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기호 가치는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애플의 아이폰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휴대폰의 기술적 기능이 아니라 그것에 부여된 감성이나 혁신,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그런 것들을 소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삶의 안식처인 집마저도 단순한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 가치에 따라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레미안, 자이, 아이파크 같은 우리가 일명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데 이때는 실제 건물의 구조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 상징 체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물건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가치, 즉 의미를 소비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이 기호적 가치가 현대 소비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물은 더 이상 기능 중심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조직하는 상징적 실체이며 소비자는 이 사물들을 배열하며 이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 기호 가치, 즉 그 물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보드리아르의 관점에서 소비는 더 이상 필요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상징 체계, 즉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호 소비 현상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현대 소비 사회의 전제 조건으로 풍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풍부함을 자연적이며 당연한 상태로 경험한다고 지적합니다.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외부 문명에서 들어온 물품을 신의 선물처럼 숭배했던 현상을 빌어와서 현대의 소비자들 역시 상품에 내재된 노동이나 생산 관계를 망각하고 이를 자연적인 풍부함이라는 기적적 현상으로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다는 어떤 기호와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가를 중시하고 이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의 전제 조건으로 풍부함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같은 대규모 소비 공간에 끝도 없이 진열된 사물의 풍경을 통해서 풍부함의 신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부함은 본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시스템의 산물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를 간과하고 주어진 기적적 환경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산업과 물류, 노동의 과정이 지워진 자리에는 상품은 항상 차고 넘친다는 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부함이 소비를 정당화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물건을 사는 행위는 부족함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풍부함 속에서 나의 취향을 선택하는 의례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욕망보다 사물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 하는 배열된 사물의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드리아르는 이런 풍부함 속에서 현대인들이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하나씩 구매하기보다는 전체 이미지를 패키지 형태로 구매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는 전자제품을 구입해도 냉장고와 세탁기, 탈수기를 세트로 구입하기를 원하고 인테리어도 세트로, 캠핑 장비도 세트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의 기본 단위를 개별 물건이 아니라 사물의 조합, 세트로 보는 것을 파노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세트로 구매함으로써 자신이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물 배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조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현대의 소비 공간이 어떻게 우리의 소비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음식과 상품, 서비스와 분위기가 결합된 복합 공간, 예를 들어 현대의 쇼핑몰이나 대형 할인 매장, 복합 문화 공간, 백화점 같은 공간들입니다. 이 공간에 가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합니다. 이 공간들은 쇼핑 중에 현실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도 없애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게 시계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이나 대형 할인 매장의 깜짝 이벤트, 할인, 1+1 같은 문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알뜰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소비를 합니다. 가격이 쌀 때 사둔다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기보다는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격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필요와 상관없이 할인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요량 외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정말 알뜰한 소비일까요? 이처럼 쇼핑몰이나 대형 할인 매장은 풍요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소비자들은 마지막에 계산을 하기 전까지 마음껏 소비의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이러한 풍요로움에 고급스러움과 화려함, 세련된 분위기, 여유와 안온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의 소비 공간들은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정서, 이미지를 연출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소비 자체를 의례적 행위로 만듭니다. 현대인의 소비는 공간적 연출 속에서 삶의 총체적 패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에서 소비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는 현대사회가 단지 물건이나 즐거움, 행복 같은 것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나 공포조차 스펙터클로 소비한다고 합니다. 재난은 실질적인 고통이지만 미디어에서는 충격적 이미지로 재가공되어서 시청자에게 쾌락을 느끼게 하거나 불안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됩니다. 범죄 뉴스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것, 디스토피아 영화나 게임, 그리고 실시간 재난 스트리밍 같이 재난은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호로서 소비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재난이나 공포조차 소비자의 감정 에너지를 동원하는 의례적 볼거리가 된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소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 규범에 의해서 구조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각 사회에서는 결혼이나 장래, 직장만, 사교육 같은 의례화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령이나 계층에 따른 소비 패턴도 존재합니다. 개인은 정상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규범에 따라 소비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집단적인 소비 구조는 사회 전체의 소비 순환을 보장하는 재분배 체계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과 기대, 그리고 코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드리아르는 산업의 성장을 통해 소비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산업 생산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비가 또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산업 생산이 증가할수록 폐기물이나 오염, 소음과 스트레스, 도시 혼잡이 증가하고 이 공해조차 새로운 소비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오염은 공기청정기 상품의 소비를, 쓰레기 증대는 친환경 상품의 소비를 창출하고 스트레스는 힐링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성장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가 또다시 성장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 국가가 GDP 성장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한다고 지적합니다. 성장은 국가의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절대적 지표가 되고 이에 따라 성장은 그 자체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국가와 언론, 기업은 성장 지표 상승을 국민적 의무이자 도덕적 당위로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는 국가 경제에 기여, 내수 진작 이런 이름으로 장려되고 국민은 소비를 수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성장률이라는 숫자는 실제 삶의 질과 무관한 방식으로 성공의 상징적 의뢰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드리아르는 소비사회가 막대한 낭비 시스템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과잉 생산과 과대포장, 운송과 전시 비용의 증가, 짧아진 제품의 수명과 유행에 따른 빠른 교체, 사용 가능한 물건의 폐기율의 증가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 소비자는 실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유행이나 기호, 이미지 때문에 의례적으로 물건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 전체는 끊임없이 과잉 생산하고 과잉 소비하고 과잉 폐기하는 순환의 구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낭비는 사회의 성장 논리를 유지하는 핵심 구조가 됩니다. 보드리아르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에게 성장 사회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상징, 그리고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을 소비하고 있으며 소비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행위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해서 소비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로 나 자신의 욕망일까요? 이 시간이 혹시 나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욕망하고 선택하고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